실제 지금 이제 내가 책을 읽어주는 아이들이 이제 6학년이 되었지. 근데 이제 한 5학년 때부터 조금 호흡이 긴 책들을 이제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어주는 이유는 실제로 아이들이 책과 친밀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책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 나도 읽어주면서 사실 깜짝 놀라기도 했고, 또 음독을 시켜봤어. 음독을 시켜보기도 했는데, 아이가 한글을 알고 한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책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음독을 시켰을 때 내가 말로는 할 수 있는 말을 글로 써져 있는 것을 소리내서 읽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읽지 못하는 모습도 되게 많이 보게 되고, 아직은 아이 스스로 그것을 읽어내고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이제 최근에는 내가 책을 다 읽어주는데 500페이지든 700페이지든 그 책을 이제 다 읽어주는데, 그 책을 읽어주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이제 듣는 힘, 듣는 힘, 그리고 눈으로 계속해서 보는 힘, 어떤 이렇게 해서 읽는 힘을 이제 일단 스스로 그 두꺼운 책을 읽어낼 엄두도 못 낼 뿐더러, 그렇지만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을 눈으로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모르는 어휘를 질문하고 어떤 맥락을 질문하고 어떤 문장을 내가 다시 아이들에게 질문한다거나 하면서 어떤 책을 이해하고 그 책의 또 그 긴 스토리를 이해하기에는 아직은 아이들이 혼자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누군가는 옆에서 이 씨름을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 1차 처음에는 어휘, 정말 로빈슨 크루소를 읽는데 아이들이 읽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을 읽는데, 이 로빈슨 크루소가 진짜 한 챕터를 나가는데 무려 80개의 어떤 모르는 어휘가 나올 정도로 시대적인 배경이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휘를 설명해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 부분 시간을 많이 썼고, 그 한 권을 읽으면서 400개가 넘는 어휘를 아이들하고 이제 그 어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줬던 기억이 있는데, 1차 아이들이 그 500페이지 가까운 그 책을 한 권을 완독을 하고 났을 때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올리버 트위스트라던가 이제 이런 책들을 읽었을 때 또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제는 어휘를 뛰어넘어 아이들이 그 스토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특히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찰스 디킨스의 어떤 소설 1800년대의 영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권에 대한 거, 인간의 생명의 존엄에 대한 거, 이런 것들까지 질문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분개하고, 자신의 생각을 담아 책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도끼질을 당하는 자신의 감정, 그리고 어떤 자신의 이성을 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됐어.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이럴 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드러내고, 또 그 책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의 생각이 좀 더 이렇게 다듬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찰스 디킨스의 그 올리버 트위스트만 해도 거기에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마다 그 소설을 통해서 그 인물의 내면을 막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그 책을 읽어 나감으로 해서 나와 다른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나는 상당 부분 이 고전이 주는 되게 큰 영향력이다. 결국 삶은 관계가 전부인데, 내가 일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 뭐 결국 우리 아이들이 뭐 엄마 아니면 아빠, 뭐 학교에서 뭐 친구들, 뭐 내가 보고 학원 가면 뭐 학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나 선생님, 뭐 그게 다인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다거나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조차도 요즘엔 사실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를 설득하고, 아니면 뭔가 그들을 포용하고 이렇게 같이 간다라는 게, 더불어 산다라는 게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 소설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와 다른 A부터 Z까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심리 상태, 그런 것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지. 근데 그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내 가슴을 이렇게 가슴으로 인풋이 되어서 내 가슴이 요동친다면 나는 그건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이의 사고,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 이런 모든 것들을 되게 균형감 있게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실제 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지금 발견했고, 그래서 지금 되게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그 책마다 갖고 있는 어떤 그 스토리, 이제는 이제 500-600 페이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고 아 되게 재밌다, 즐겁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 하이디 이제 좀 여성스러운 책을 읽어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하이디를 선택해서 이제 이 책을 읽어줬는데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또 갖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아이들에게 책의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서 헤엄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나. 근데 만약 이 아이들에게 이 책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봐라고 했다면 어떤 아이들도 그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은 아 이거를 읽어내지 못할 거다. 어른조차도. 이제 적어도 내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아 책이 되게 재밌구나. 그치만 아직도 오늘도 혼자 읽어내기는 아직은 버거워.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을 눈으로 따라오면서 막 그 흥미진진함. 그리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눈으로 읽거나 음독을 하는 그 속도감이 물론 뭐 책을 무조건 빨리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속도감이 따라와 주지 못하니까 그 글의 맥락이라던가 이런 흐름에 있어서 뚝뚝 끊어질 때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른인 선생님이 읽어주다 보니까 박진감 있는 부분에서 정말 박진감 있게 읽어주기로 한다거나 뭔가 붕괴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 내 목소리에 어떤 그런 분노가 들어간다거나 흥분, 어떤 부분 되게 차분하게 이러면서 뭔가 아이들이 그 책을 물론 이제 오디오북 같은 것도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틀어지는 기계의 그 오디오북이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감정을 몰입해서 읽고 중간중간 아이들에게 더 질문을 던지고 이러면서 그것을 소통하면서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에 몰입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쉽고 이제 아이들이 또는 이제 책에 몰입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어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킵하고 갈 때가 있지만 그걸 내가 다시 되물어 준다거나 하면 아이들이 한 번 더 그 어휘를 점검하고 간다거나 그랬을 때 조금 꼭꼭 씹어 책을 읽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난 나의 율본에게 이런 책을 읽어주지 못했는데 좀 아쉬워. 엄마로서 왜 내 아이에게는 이걸 읽어줄 수 없었을까. 참 오늘 모모라는 책을 완독을 했는데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나는 과연 시간을 어디에 의미 부여해서 비중을 두고 사용했던가. 그래서 나의 율본에게는 엄마의 육성으로 내가 이렇게 호흡이 긴 책들을 읽어내 주지 못했지만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읽어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평생 내가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은 게 책을 즐거워하는 아이였으면 좋겠거든. 왜냐하면 엄마가 언제까지 옆에서 율본에게 이 삶은 이런 거야. 뭐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맞서는 거. 뭐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 되게 한정적이잖아. 우리의 삶이. 그런 유한한데 책은 언제고 이 아이가 꺼내서 그 얼마든지 그 책 속의 보화를 아이 스스로 캐낼 수 있으니 참 책을 친밀하게 또 책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물려주고 싶은 유산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내가 뭐 나의 율본에게는 못했을지언정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아이들의 막 그 책을 대했을 때 그 설레이는 눈빛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되게 보람이 되고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꼭 들어. 그래서 정말 한글을 읽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은 정말 다르니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